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57번째 시간입니다. 해설문 영상이고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글자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가 들어간 구성 요소를 보았을 때는 그 모양새들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글자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클, 분, 꾸밀, 비로 되어 있고요. 뒤에 단어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분으로 읽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단어를 성성할 때 우리나라에서는요. 비로 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총 12획이고 그렇죠? 조개 패자가 붓으로 되어 있네요. 조개 패에 위에는 풀초자가 3개로 보이죠? 풀회자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써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총 12획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좀 더 이렇게 살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쓰셔도 뭐 되겠죠. 그렇죠? 소전을 살리고 싶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풀회자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윗부분을 말 그대로는 조개 위에 풀이 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예전에 갑골문이나 금문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개에다가 무늬를 새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해석을 모두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 분, 꾸밀, 비자입니다. 일단은 설문해자 대서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나와 있고 조개패에다가 그렇죠 풀회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의외로 장식이라고 허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설문해자 대서본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 글자를 소전까지밖에 발견하지 못했는데 일부 자원풀이 하는 쯔위엔왕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는 갑골문과 금문 좀 이미지가 흐립니다. 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설명하기를 이 큰 북 위에 장식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갑골문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일부 자원풀이 책에서는 이 갑골문과 금문을 모두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 개인적으로는 갑골문과 금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 글자죠? 이렇게 손으로 북을 이렇게 치는 모습까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듯합니다. 장식이 있는 큰 북이다. 여기서 북도 중요하고 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개의 무늬를 새기는 것. 조개의 무늬를 이렇게 새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늬라는 핵심어가 또 하나 발견이 되고 그래서 꾸미다. 장식이 있는 거에 꾸미다. 크다. 큰 북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차차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문해자에는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허신의 설문해자 대서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야라 장식 혹은 꾸미입니다. 그리고 조개패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풀회자의 음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풀회자의 음을 따르려면 분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꾸밀 비자가 이 회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음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저 피자죠. 그 다음에 뜻 의자니까 피 이렇게 발음은 좀 이상해졌네요. 발음은 피라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꾸밀 비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이제 중국어 발음도 보실 텐데요. 여기에 또 이제 잔혹제가 줄을 달아서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복잡하게도 그 주역을 인용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꾸민 것이다.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주역의 상전편에 이르기를 산 위아래 불이 있으니 이거는
비괴다. 괴. 그렇죠? 팔괴할 때 그 괴를 얘기하는 거야. 주역에서 기본적인 괴가 있죠. 예. 저는 주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만 해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으며 네. 그다음에 서괴전 편에서는 말하기를 이 클 분자 혹은 꾸밀 비자는 꾸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살펴보건대 옛날에는 이 분자, 지금 이 클 분 꾸밀 비자를 이 달아나다, 달리다 분자로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글자와 달릴 주자 있죠. 달릴 분자죠. 달아나다 할 때도 쓰이지만 이 달릴 분자도 얘랑 서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신의 발음에 따르면 그렇죠. 그 분석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이 그 조개 패자의 뜻을 따르고 풀 회자의 음을 따른다. 그렇죠. 소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역시 발음은 피이다. 15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발음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의견을 덧붙이는 거죠. 역시 분이라는 음도 있고 또 이 살찔 비자 분이라는 음도 있고 살찔 비자라는 음도 가지고 있다. 똑같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문과 그렇죠? 이거는 미죠. 를 합분하면 그게 가장 가깝다. 문이라는 거는 이게 그 운모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를 빼고 이 우리 말로 따지면 이렇게 성모가 있고 운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휘는 또 미는 또 이렇게 그렇죠? 우리 말로 따지면 설명드리기 어렵네요. 자음 빼고 앞에 초성 빼고 중성과 종성을 보통 운이라고 얘기하죠. 운을 맞추다 할 때 운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운과 그다음에 이런 운으로 보면 그게 가장 가깝다. 이게 가장 최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최할 때 가장 최할 때 이 최자가 이 최자랑 같으니까요. 와 가장 가깝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분과 비의 뜻으로 둘 다 발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급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혹은 이렇게 쓰셔도 사실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클 분자 꾸밀 비자는 의외로 이체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억지로 제가 중국의 간체자를 가져온 것인데요. 이 대신 클 분자 꾸밀 비자를 구성 요소로 하는 모양자는 말이 좀 설명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몇 개의 한자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한자의 뜻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글자는 분할 분자입니다. 4급이죠. 분노할 때 분자인데, 그렇죠? 이게 크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쌓이면서 커지는 마음, 사랑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분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혹은 어떤 자원풀이 설명에서는 이게 이제 이 북이 있지 않습니까? 큰 북이에요. 큰 북을 둥둥둥둥 울리면 전쟁에 나간 병사들의 사기도 높아지지만 어떤 분한 그런 느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분자가 여기에서 왔다라고 설명한 거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둘 다 일리 있는 자원풀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덤 분자입니다. 아까 무덤 분자와 발음이 같다라고 단옥제 주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이렇게 점점 크게 쌓이는 거죠. 이렇게 쌓아서 나중에 이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흙이 꽤나 크고 높게 모여 있다. 그래서 무덤 분자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덤 묘자도 있지만요, 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큰 무덤을 분이라고 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 글자는 뿜을 분자입니다. 이건 입으로
이게 크게 그렇죠? 무언가를 팍 내뱉는 걸 말하죠. 네. 그러니까 뭐 분노한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켜켜이 겹겹이 쌓였을 때 뭔가 팍 내뱉는 것, 네, 그걸 뿜을 분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묵이라든가 분사라든가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 다음 글자는 또 재밌습니다. 이게 풀회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고 무성하다의 뜻이 있어요. 근데 풀이 또 2개가 더 붙었습니다. 그렇죠? 예. 풀이 보통 4개 있으면 이거는 제가 예전 시간에 우거질 망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싹 철자고 2개는 풀초자고 3개는 방금 나온 풀회자고요. 4개는 우거질 망자. 뭐 그냥 재미로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풀이 진짜 많이 모여있죠. 밑에 조개패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열매가 많이 맺은 모양이다. 그래서 특급에 열매만을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깨라는 훈도 있고요. 자전에 따라서는 대마씨라는 한어 대사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 들깨나 뭐 대마씨나 어쨌든 열매가 상당히 크고 많고 무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열매만을 분자라는 뭐라 그럴까요? 많다, 크다의 뜻에서 이런 글자도 가져왔다. 대마씨는 영어로 햄프시드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화장품 원료로 많이 쓰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뿌리하고 열매는 약용으로 쓰고 줄기는 말리고 찌고 말려서 나중에 우리 삼배의 원료로 쓰죠. 이파리만 잘 처분하면 대마초, 마약이 되지 않는 그런 유익한 식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마초 때문에 대마라는 말이 어감이 상당히 좋지 않아졌죠.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클 분자, 꾸밀 비자가 있는 다른 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갈 장식 분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쟁에 쓰이는 어떤 물자로 본다면 말에 어떤 씌우는 것, 어떤 천으로 옛날에 씌웠나 봐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 금속으로 하는데 제갈 장식 분, 장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뭔가 크고 장식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클 분 꾸밀 비자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형성자로 보자면 이게 분자가 있으니까 분으로 하는 거죠. 나머지도 분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큰북 분자입니다. 아예 아까 있었던 치다의 뜻을 넣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칠복자를 아예 넣어버림으로써 큰 북을 둥둥둥 때리는 그런 느낌을 글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북고자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고자를 넣어서 아예 큰 북 분, 물론 둘 다 배정 급수 외 한자입니다만 북과 관련이 있다고, 그리고 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그 의미의 흔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재미있었던 거는 물론 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풀 회자를 위에 넣고 북고자를 쓴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큰 북 분자이고 이것은 배정 한자 중에 특급에 해당합니다. 제갈장식도 특급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한자 중에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옆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집 가짜에 있는 돼지 시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클 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불간 돼지 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한 건 거의 없지만 제 추측으로 보자면 자, 이게 북이란 뜻이 있었죠. 장식된 북. 그런데 우리 오늘의 한자어 시리즈 중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자라고 할 때 북고자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 그렇죠. 맥꽃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북고자 자체로는 둥둥둥 안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고환이, 그렇죠, 생식기관이 비어 있다라는 뜻으로 고자라고 이름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살짝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침 여기에 보면 큰 북, 장식이 있는 큰 북이 클 분자의 원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게 북고자와도 통한다라고도
좀 억지가 될 수 있겠지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돼지 중에 북처럼 사실 이 발음을 하거나 설명드리기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불깐 돼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수컷의 돼지의 고환 저 불알을 죄송합니다. 좀 웃음이 나가지고 좀 민망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깐 돼지다 라고 하니까 안에 텅 빈 고자와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뭔가 연결점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은 이 클 분자 꾸밀 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간 돼지 분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해소가 됐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자와도 뭔가 설명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클 분 꾸밀 비자 이 자체로는 크게 주목할 수 없을 부분도 있지만 그 구성자, 그렇죠? 모양자들을 생각하면 꽤나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또 좀 부적절하겠습니다만 재미있는 한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 분 꾸밀 비자 다른 나라에서는 한중일 삼국은 어떻게 발음을 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일단 이렇게 씁니다. 조개 패자에 간체자만 바꾸면 되죠. 발음은 뻔 아니면 삐인데 삐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삐 거의 비슷하죠. 발음이.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서는 번체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 정자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히, 혼, 훈의 세 가지 도금이나 있습니다. 훈을 보시면 이거는 참고할 만하죠. 가자르라고 하니까 이건 장식하다. 가자리 혹은 명사로 장식, 아야라고 하면 무늬를 말합니다. 다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요소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쯔와모노는 좀 웃긴데 이거는 강한 무사, 노련한 사람, 무슨 통으로 쯔와모노라는 뭐 쯔요모노라고 비슷하겠죠. 뭐 강한 사람, 뭐 병사 중에 뭐 용맹한 뭐 병사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달릴 분자와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만 이건 나중에 단어 설명할 때 있다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살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 분 꾸밀 비자가 들어간 단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몇 개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비연, 환히 빛나고 있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크고 밝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식, 아름답고 예쁘게 꾸민다. 단장, 미화, 치장 등의 유효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쓰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큰 화면에서 보도록 하시죠. 세 번째는 비괴입니다. 64괴의 하나다. 아까 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역에 그 부분이고요. 비례, 상대방의 내방을 높여서 이루는 말이다. 그 다음 비림, 남이 찾아오는 일을 높여서 이루는 말이다. 라고 해서 큰 사람이 이 맛이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광림, 왕림 등이 있습니다. 호분, 이게 바로 이 분자가 그렇죠? 달릴 분자와 통한다고 제가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날래는 뜻으로 천자를 호위하는 군사나 용사를 이르는 말으로 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읽는 것은 달릴 분자와 통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 중에는 유일하게 비가 아니라 분으로 읽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제가 비림하고 호분 정도만 조금 더 살펴보고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너무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비례도 상당히 재밌네요. 그렇죠? 높은 분이 오다 뭐 이런 뜻이지만 보겠습니다. 비례나 비림이나 비슷하겠죠. 비림입니다. 앞에 것을 그냥 장음으로 읽어요. 그래서 남이 찾아오는 일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광고는 빛이 돌아보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광림,
빛이 임하신다. 이건 중국에서 많이 써요. 예, 환영합니다. 빛이 오심을. 그래서 과장법으로 환迎光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광림하시다. 가끔도 우리가 쓰는 것 같아요. 왕림은 정말 많이 쓰죠. 그렇죠? 몸을 굽혀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왕림이라고 합니다. 누추한 곳에 이렇게 이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과장법이죠. 그런데 비림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굽혀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큰 분이 크고 높다의 뜻으로 크고 높은 분이 우리 집까지 누추한 곳까지 오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 비림 말고 비례도 있었죠. 네, 오시다. 레보다는 림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해지죠. 두 번째 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비가 아니라 호분입니다. 호분 이렇게 해서 매우 날래다의 뜻으로 천자를 호위하는 군사나 용사를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크다, 꾸미다의 뜻이 없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 그 단옥제가 얘기를 했죠. 이 글자가 내가 살펴보건대 아무래도 그 달릴 분자 있죠. 분주하다 할 때. 달릴 분자와 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좀 덧붙인 말에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천자가 특히 공로가 큰 제후와 대신에게 하사든 물품의 하나 이건 나중에 생긴 말인 것 같고 그렇죠? 호랑이처럼 날랜 이런 사람, 군사, 병사를 이르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달릴 분자로 하면 호랑이처럼 마구마구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호분이란 말이 있다. 그런데 마침 이게 달릴 분자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호비가 아니라 호분으로 읽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클뿐 꾸밀 비에 관해서는 비연, 비식, 그다음에 비괴, 비례, 비림, 호분 이렇게 6개의 글자 중에 비림과 호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57번째 시간에는 157번째 컨텐츠는 이 클 분자 그다음에 꾸밀 비자였죠. 그래서 분도 있고 크고 높다 그리고 북의 뜻도 있었고 큰 북의 뜻도 있었고요. 꾸미다의 뜻 할 때는 꾸밀 비자로 쓰이는 그렇죠? 이런 좀 특이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특히 모양자에 어떤 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자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금일 한자 157번째 클분 꾸밀 비자에 대한 설명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